아이들이 뭐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학교에서 계속 돌아다닌다, 아니면 높은 곳에 막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이런 것들이 과잉행동 문제가, 충동성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ADHD 부모랑 ADHD 자녀가 같이 있으면 이제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아이를 진단받은 다음에 알고 보니 엄마나 아빠 중에서도 성인기 ADHD가 발견된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카톨릭대학교 외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ADHD라는 질환이 원인이 아직까지 막 확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물학적 원인이나 환경적인 원인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전적인 원인이 한 7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고 유전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지만 25% 정도는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둘 다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ADHD가 전염되거나 아이들이 그 행동을 보고 배우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물학적 특징을 유전받아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DHD 부모랑 ADHD 자녀가 같이 있으면 이제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아이를 진단받은 다음에 알고 보니 엄마나 아빠 중에서도 성인기 ADHD가 발견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서 그 아이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적절히 빨리 알아차려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격이나 자아가 구성되고 있는 시기고, 인간관계 이런 기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시큐어한 베이스, 기본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에 거기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빨리 알아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ADHD 소화기의 질환으로 계속 그 연구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뭐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학교에서 계속 돌아다닌다, 아니면 높은 곳에 막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이런 것들이 과잉행동 문제가, 충동성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부주의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멍 때린다든지 아이가 하나에 집중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말이 엄청 많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막 말의 중간에 끼어들고 줄 서 있는 거 못 참고,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감정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충동적으로 감정을 좀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이 확 들었을 때 잠시 쉬어가는 행동들을 양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아이들한테 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DHD를 일단 어떤 질환인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DHD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없어지는 질환은 아니고 쭉 일생 동안 지속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해된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 정도의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되면 본인이 불평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걸 뭐 일종의 재발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적으로 다시 도움을 받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졸음이 오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겠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졸린 거면은 그건 ADHD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내가 수업에 전혀 집중이 안 돼서 지루해서 잠이 온다, 아니면 딴 생각을 계속하느라 피곤해서 잠이 온다, 이런 경우라면 주의력의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서 ADHD 때문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ADHD 환자분들이 불면증,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되게 왔다 갔다 해서 불면증처럼 본인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일상생활 패턴이 뒤죽박죽이라 이렇게 불면증처럼 나타나는 거라, 그런 경우도 ADHD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있는 게 고기능 ADHD라고 저희가 합니다. 고기능 ADHD. 그래서 지능이 되게 높은데 그 ADHD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과집중, 뭔가를 속된 말로 빡집중하면서 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다른 걸 신경을 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기 ADHD 환자들은 나의 ADHD적인 특성을 나만의 방법으로 되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거를 좀 커버를 친다든지, 지능이 좋은 분들은 내 지능을 이용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임기방편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마치 물고 넘어서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훨씬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IQ가 높은데 주의력 문제는 또 같이 있는 경우들. 그래서 ADHD가 지능 저하 질환이랑은 아예 다른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검사상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IQ는 성인기 검사에서는 소 검사를 한 4개로 나누는데 4개에서 되게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작업 기억이라든지 이런 처리 속도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편차를 통해서 진단을 추측을 좀 할 수도 있죠. IQ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애들 땐 몰랐다가 성인기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생 때는 딱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기 정해져 있잖아요. 통제된 환경에서는 ADHD 환자들이 되게 잘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생활, 군대 이런 데서는 되게 괜찮은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해야 되는 때가 오는 대학교 때라든지 사회인 돼서부터는 내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차려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황을 피한다기보다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라고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충동 때문에 끼어들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충동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참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알코올 문제 중요합니다. 알코올 문제. 우리 왜 신입생 때 술 많이 먹잖아요. ADHD 친구들은 술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통제하지 않는 음주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같은 것도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쇼폼 같은 걸 많이 보고 자극적인 걸 많이 보는 게 ADHD를 유발한다까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근데 반대로 ADHD가 있는 분들이 자극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쇼폼이나 영상 매체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경향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ADHD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만들고 하는 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쇼폼이나 영상 매체가 성인기에 ADHD 유발한다까지는 아직은 저는 퀘스천 마크고 청소년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소아청소년기에는 남녀 비율이 대충 한 7대3, 8대2 이 정도 됩니다. 남자가 더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가 남자애들은 주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를 쉽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치료를 빨리 받으러 오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성 문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얘가 좀 멍한가 보다, 공부를 못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살다가 성인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 그래서 남녀가 딱 5대5 정도 나옵니다. 반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소아 때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성인기에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 이제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20, 30대 또 길게는 40대 여성분들까지도 오셔서 치료받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움이 당장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 불편한데 이걸 도저히 뭐에 불편한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싶으면 전문가한테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좋고요.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결 방법도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들이고 특히 요즘 기분장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상담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적인 약물들에 대한 전문가들도 정신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막 집요하게 물어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들어보시거든요. 대부분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오시면은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네.